하늘 위 3만 피트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우아하게 앉아 있는 여자. 샴페인을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완벽한 계획을 성공시킨 사람의 표정이었죠. 승객님, 음료 서비스 드릴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온 승무원. 28살의 미나였습니다.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이지만 윤정을 본 순간 혈색이 사라졌죠. 샴페인 한 잔 더 주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거든요. 윤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움을 미나는 놓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코노미석에서 황급히 올라온 남자. 40대 중반의 준호였습니다. 윤정을 발견한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윤정아, 너 여기서 뭐해? 여행이에요. 우리 가족 마일리지로 퍼스트 클래스 예약했거든요. 아, 참. 이제는 우리 가족이 아니죠? 윤정이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며 말했습니다. 그 반지는 테이블 위에서 쨍그랑 소리를 내며 굴렀죠. 주변 승객들이 호기심 가득한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승객이 핸드폰을 꺼내 몰래 영상을 찍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복수구나. 윤정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복수는 따로 있었으니까요. 20년간 천사 같은 아내, 완벽한 엄마로 살아온 여자가 마침내 날개를 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뎌온 모든 것들에 대한 완벽한 복수극이 막 시작된 것이죠. 이것은 한 여자의 화려한 역전극입니다.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통쾌한 이야기죠. 때로는 눈물나게 슬프고 때로는 속 시원하게 통쾌한 이야기. 그 여자의 이름은 윤정. 그리고 이제부터 그녀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정말 재미있어질 거예요. 윤정이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획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윤정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40을 조금 넘긴 나이, 한때는 천사 승무원이라 불렸던 그 얼굴이 지금은 어딘가 생기를 잃어 보였죠. 눈가에 자리 잡은 잔주름들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침. 18살 딸 수진이 식탁에 앉으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딸의 아침을 차려주었죠. 토스트에 버터를 발라주고 우유를 따라주는 일상적인 동작들이 기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빠는? 어제 늦게 들어와서 아직 자고 계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토스트를 베어 물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풍경이었죠. 준호는 요즘 들어 집에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였지만 윤정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딸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윤정은 혼자 남은 집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 반짝이는 주방,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20년 전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할 때의 자신을 떠올려 보았죠. 그때의 윤정은 달랐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기내를 누비며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녀의 눈은 생기로 반짝였죠.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승객들 역시 그녀의 친절한 미소를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결혼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승무원 일 계속하겠다고? 누가 애 키워? 나 회사 다니는 거 몰라? 결혼 초기 준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시 윤정은 일을 계속하고 싶어 했지만 준호의 반대는 완고했죠. 남편의 의견에 따라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도 있었죠.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 집안일에만 매달리자 오히려 그녀를 무시하는 듯한 말들이 늘어났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잖아. 집에만 있는 사람이 뭘 알겠어.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한 준호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윤정과 눈을 마주치는 일도 드물어졌죠. 윤정은 남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 맛있는 음식을 해보고 집을 더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준호는 주저없이 윤정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죠.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어머니 돌보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케어해? 윤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 초기였지만 손이 많이 가는 상태였죠. 하루 종일 시어머니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딸을 챙기는 일이 윤정의 모든 시간을 차지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이라는 건 사치가 되어버렸죠. 시어머니는 치매 증상으로 인해 종종 윤정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음식을 안 먹겠다고 고집을 부리거나 밤중에 집을 나가려 하거나 때로는 윤정을 알아보지 못해 낯선 사람 취급을 하기도 했죠. 윤정은 인내심을 갖고 시어머니를 돌봤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당신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있어?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윤정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에게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반응뿐이었죠. 어머니 모시는 게 그렇게 힘들어? 다른 집 며느리들 다 하는 일인데. 윤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꿈도 자신의 시간도 심지어 자신의 존재조차 점점 사라져가는 느낌이었죠.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잠시 낮잠을 주무실 때 윤정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예전 승무원 유니폼을 꺼내보았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깔끔하게 보관되어 있었죠. 유니폼을 가슴에 대고 거울을 보니 잠시나마 예전의 자신이 돌아온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화장도 소홀해졌고 옷차림도 편한 것 위주로 바뀌었죠. 한때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유롭던 자신이 이제는 새장 속에 갇힌 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오후에 장을 보러 나간 윤정은 우연히 항공사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젊은 승무원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그 순간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저런 모습이 한때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 새삼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정은 시어머니의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늘도 윤정이 준 음식을 거부하며 투정을 부렸죠. 이 음식 맛없어. 누가 만든 거야? 어머니,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나물로 만들었어요. 당신 요리 못하네. 우리 며느리는 요리를 잘하는데. 시어머니는 윤정을 며느리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를 달랬죠.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서 윤정의 정신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준호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바쁘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윤정은 시어머니와 딸의 저녁을 차린 후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차가워진 밥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자신은 정말 이대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 밤늦게 들어온 준호는 피곤하다며 바로 침실로 향했습니다. 윤정과 대화를 나누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윤정은 거실에 혼자 남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비행기 소리가 들려왔죠. 하늘 높이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며 윤정은 자신도 언젠가 다시 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시어머니 방을 확인한 후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죠.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윤정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작은 소리로 흐느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윤정은 시어머니에게 오후 간식을 드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며 컵을 바닥에 내던졌죠. 이 사람 누구야? 우리 집에 왜 들어와 있어? 윤정은 익숙하게 깨진 컵 조각을 치우며 시어머니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죠. 매일 반복되는 이런 상황들이 윤정의 정신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죠. 엄마, 나 오늘 친구들이랑 카페 갔다 왔어. 되게 재밌었어. 그래? 다행이다. 윤정은 딸의 밝은 모습을 보며 잠시나마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지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지만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 때문에 늘 조심스러워했죠. 엄마, 이거 봐. 친구가 찍어준 사진인데 되게 잘 나왔지? 수진이 핸드폰을 윤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카페에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죠. 윤정은 딸의 환한 웃음을 보며 흐뭇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진이 다른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아, 그런데 엄마. 이 사진 좀 이상해. 수진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윤정은 무심코 화면을 들여다보았죠. 엄마 아빠 요즘 출장 간다더니. 근데 이 여자 누구야? 윤정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해변가 리조트에서 선글라스를 쓴 준호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그리고 그 옆에는 젊고 화려한 여성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어깨를 맞대고 있었죠. 에이, 이게 어디서 나온 사진이야?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뭔가 심각한 상황임을 직감했죠. 친구가 인스타그램에서 본 거래. 아빠 회사 동료 계정에 올라온 사진이라고 하던데. 윤정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준호가 입고 있는 셔츠는 지난달 윤정이 직접 사준 것이었죠. 그리고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유니폼. 윤정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입었던 항공사 유니폼의 최신 버전이었죠. 엄마, 괜찮아? 수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정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회사 동료일 거야. 하지만 윤정의 직감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은 단순한 동료 관계로 보이지 않았죠. 자연스러운 스킨십, 편안한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의 얼굴에 떠있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어색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일찍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윤정은 홀로 거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죠. 준호는 그날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는데 윤정을 보더니 무심하게 인사했죠. 늦었네. 회사 일이 좀 많아서. 출장은 어땠어?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금세 태연한 표정을 지었죠. 아, 그냥 그랬지. 별일 없었어. 그 순간 윤정은 확신했습니다. 준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진 속에 그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윤정은 시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준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평소 별로 관심 없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죠. 준호의 계정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지만 그의 동료들 계정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 사진이 올라온 계정을. 준호의 후배 직원이 올린 사진이었는데 설명에는 팀장님과 함께한 즐거운 출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태그된 사람들을 확인해 보니 그 여자의 이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나. 윤정은 미나의 계정을 클릭했습니다. 28살의 젊은 승무원이었죠. 화려한 외모와 탄탄한 몸매,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들이 가득한 사진들이 윤정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종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사진,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들, 해외여행 사진들까지. 윤정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니 미나가 준호와 함께 있었던 흔적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죠. 같은 레스토랑, 같은 장소, 심지어 같은 시간대에 올라온 사진들까지. 윤정의 가슴은 점점 더 아파왔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윤정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준호가 요즘 들어 늦게 들어오는 이유, 대화를 피하는 이유, 그리고 집에서 보이는 무관심한 태도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죠.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들어왔을 때 윤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죠. 분노,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이렇게 무력하다는 사실에 대한 절망감이 밀려들었습니다. 맛있게 먹어. 윤정이 말했지만 준호는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대충 밥을 먹었습니다. 가끔 메시지가 올 때마다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니 윤정은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뻔히 알 수 있었죠. 그날 밤 윤정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자신이 준호를 위해 포기한 것들, 견뎌온 것들이 모두 헛된 일이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윤정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윤정은 미나의 소셜미디어를 관찰했습니다. 마치 탐정이 된 기분이었죠. 미나가 올리는 사진들 하나하나가 윤정에게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 명품 매장에서의 쇼핑 인증샷, 그리고 의미심장한 글귀들까지. 오늘도 특별한 하루. 누군가가 나를 정말 아껴주는구나. 이런 글들을 볼 때마다 윤정의 가슴은 더욱 아려왔습니다. 준호가 자신에게는 가격을 따지며 생활비를 주면서 미나에게는 아낌없이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죠. 윤정은 용기를 내어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준호의 회사 근처로 향했죠.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던 윤정은 드디어 준호가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죠. 바로 그 여자 미나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었죠. 윤정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준호와 미나는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갔고 윤정은 밖에서 그들을 지켜보았죠.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준호는 평소 집에서 보여주지 않던 다정한 모습으로 미나와 대화하고 있었죠. 저런 표정을 나에게는 언제부터 보여주지 않았지? 윤정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죠. 2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자와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어느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윤정은 그 순간을 목격하고 나서야 모든 것이 확실해졌죠.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식사를 도와드리고 수진의 저녁도 차렸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집에 들어왔을 때 윤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윤정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조금 당황했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앉아. 윤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습니다. 준호는 어리둥절하며 윤정 맞은편에 앉았죠. 준호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 윤정은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사랑도 기대도 남아있지 않았죠. 미나라는 여자 알지?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태어난 척하려 했죠. 미나? 그게 누구야? 회사 후배 승무원. 28살. 키 165cm 정도의 긴 머리. 더 자세히 설명해 줄까?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정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윤정아, 그게. 변명하지 마. 이미 다 봤어. 너희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도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것도. 윤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그 침착함이 준호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맞아. 그런데 그게 어때서? 윤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죠.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어. 20년 동안 당신을 믿고 따랐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 하지만 당신은 남편도 아빠도 다 실패했어. 뭐라고?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멈추지 않았죠. 수진이한테 부끄럽지 않니? 아빠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딸이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 그 말에 준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와서 왜 이래? 그동안 참고 살더니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어? 윤정은 조용히 일어나서 서랍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였죠. 이제 정말 나와 우리 딸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거야. 뭐야 이게? 이혼 서류? 준호는 서류를 보더니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웃기네. 너가 이제 와서 뭘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니? 40 넘은 나이에 아무 기술도 없는 아줌마가.
윤정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준호의 비웃음에도 흔들리지 않았죠. 집에서 놀기만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 돈은 어떻게 벌 건데? 수진이 대학 등록금은? 준호는 계속해서 윤정을 무시하며 비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못해. 그동안 내가 다 해준 거야. 집도 차도 생활비도 전부 내가 벌어온 거잖아. 윤정은 준호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다 끝났어. 뭐? 서명해. 윤정이 이혼 서류를 준호 앞에 밀어주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죠. 좋아. 후회하지 마. 나 없으면 진짜 힘들어질 텐데. 준호는 마치 게임에서 이긴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윤정 역시 아무 말 없이 웃으며 도장을 찍었죠. 그 웃음에는 해방감과 동시에 새로운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찍자. 도장. 윤정은 차분하게 서류를 정리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볼래. 그 순간 윤정은 뭔가 풀리는 소리를 들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20년간 자신을 옭아매고 있던 보이지 않는 끈이 끊어지는 소리 같았죠. 다음 날부터 윤정은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진과 함께 작은 아파트를 구했고 시어머니는 준호가 직접 돌보거나 요양원을 알아보라고 했죠. 준호는 처음에는 황당해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은 딸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죠.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을 거야. 이사하는 날 윤정은 마지막으로 그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20년간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지만 더 이상 미련은 없었죠.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짐을 나르면서 윤정은 옷장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승무원 유니폼을 발견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박스에 넣었죠. 언젠가 다시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 밤 윤정은 작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비행기 소리가 들려왔죠. 그 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윤정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죠.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윤정에게는 자유로운 공간이었죠. 수지는 어머니의 변화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윤정의 모습에 안도감을 느꼈죠. 엄마, 정말 괜찮아?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은 딸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죠.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윤정도 앞이 막막했습니다. 20년 동안 집에만 있던 자신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죠.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준호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했거든요. 며칠 후 윤정은 우연히 준호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직 일부 공과금이 공동 계좌로 연결되어 있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본 것이었죠. 그런데 그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명품 매장, 호텔, 심지어 해외 항공료까지. 준호가 미나를 위해 쓴 돈이 상당했습니다. 윤정이 생활비를 아껴 써달라고 할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던 그 사람이 다른 여자에게는 이렇게 아낌없이 돈을 쓰고 있었던 거죠. 정말 어이없네. 윤정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준호가 그동안 쌓아온 항공사 마일리지 말입니다. 가족 명의로 된 마일리지 계정을 확인해 보니 상당한 양이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의 출장과 가족 여행으로 쌓인 마일리지였죠. 아직 이혼 정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윤정도 이 마일리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윤정은 예전 직장 동료인 선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영은 현재 항공사 승무원 교육팀에서 일하고 있었죠. 윤정아,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안녕, 선영아.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부탁이 하나 있어서.
윤정은 선영에게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복수 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죠. 다만 미나라는 승무원이 어떤 항공편에서 근무하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미나? 아, 그 여자 알아. 요즘 화제인 애지. 예쁘긴 한데. 좀 그런 소문들이 있어. 어떤 소문? 상급자들이랑 좀 가깝다는 소문. 그래서 좋은 노선만 골라서 간다는 얘기도 있고. 선영의 말을 듣고 윤정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미나가 어떤 방식으로 준호에게 접근했는지 대충 짐작이 갔죠. 그 애가 이번 주에 어떤 항공편 타는지 알 수 있어? 왜? 무슨 일이야? 그냥 궁금해서. 선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윤정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오랜 친구의 부탁이었고 윤정의 진지한 표정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다음 날 선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나가 이번 주 금요일 인천 마이너스 방콕 노선 퍼스트 클래스 담당이래. 그런데 정말 왜 궁금한 거야? 고마워, 선영아.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 윤정은 바로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그 항공편의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예약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방콕에 갈 생각은 없었죠. 공항에서 체크인만 하고 탑승하지 않을 계획이었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윤정은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예전 승무원 시절에 입던 단정한 블라우스와 스커트, 그리고 수진이 생일 선물로 사준 립스틱까지.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예전의 모습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어디 가는 거야? 되게 예뻐 보여. 수진이 윤정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볼 일이 있어서. 저녁 전에 들어올게. 공항에 도착한 윤정은 퍼스트 클래스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윤정은 탑승권을 받았죠. 하지만 실제로 비행기에 탈 생각은 없었습니다. 대신 윤정은 공항 내부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탑승 시간이 되자 게이트로 향했죠.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이것이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이 먼저 탑승했고 윤정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죠. 오랜만에 들어서는 기내의 모습이 새로웠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고급스러워져 있었죠. 윤정은 자신의 좌석에 앉았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의 넓고 편안한 시트가 마치 자신을 환영하는 것 같았죠. 그때 익숙한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미나였습니다. 미나는 처음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승객을 맞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얼굴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죠.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승객님.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안녕하세요. 오늘 서비스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 뒤늦게 탑승한 준호가 기내로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미나를 만나기 위해 같은 항공편을 예약한 것 같았죠. 준호는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으로 향하다가 우연히 퍼스트 클래스 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죠. 윤정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여기서 뵙네요. 윤정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우아했습니다. 마치 오랜 지인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미나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윤정은 그들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기내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색해졌습니다. 미나는 다른 승객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어쩔 줄 몰라 했고 준호는 이코노미 클래스로 가야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윤정은 여전히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님, 서비스 받을 수 있을까요? 윤정이 정중하게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미나는 어쩔 수 없이 윤정에게 다가가야 했죠. 네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샴페인 한 잔 부탁드려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요. 윤정의 말에 미나는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샴페인을 따르는 동안 컵이 덜덜 떨리는 소리가 들렸죠. 혹시 제가 아는 분이신가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대답했죠. 글쎄요. 서로 아는 사람을 알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 순간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윤정아, 여기서 뭐 해? 여행이에요. 오랜만에 휴가를 즐기려고 해서요. 윤정의 대답은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죠. 갑자기 여행? 돈은 어디서? 마일리지 썼어요. 우리 가족 명의로 된 마일리지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준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윤정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때 다른 승객들이 윤정과 준호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는 조용한 공간이어서 대화가 잘 들렸거든요. 실례합니다만 혹시 부부이신가요? 옆 좌석의 중년 남성이 물었습니다.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전 남편이에요. 지금은 이혼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우연히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되시다니. 네, 정말 우연이죠. 특히 이 승무원님과도 인연이 있는 것 같고요. 윤정이 미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승객의 질문에 당황한 준호는 재빨리 자신의 좌석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윤정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한 후 윤정은 기내에서 제공하는 와이파이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준호의 회사 인사팀에 익명 제보를 시작했죠. 스마트폰으로 미나의 소셜미디어 사진들을 캡처했습니다. 준호와 함께 있는 사진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사진들, 그리고 회사 규정을 위반한 듯한 사진들까지. 특히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는 듯한 사진도 있었죠. 윤정은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항공사 내부 신고 시스템에 제보했습니다. 상급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항공사 규정 위반, 근무 중 음주 의혹, 회사 자산을 이용한 사적 이익, 각각의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사진들을 첨부했죠. 물론 익명으로 제보했지만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1시간 후 윤정은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미나와 마주쳤습니다. 미나는 윤정을 보자마자 급하게 말을 걸었죠. 승객님, 저희가 어디서 본 적이 있나요? 글쎄요. 혹시 제가 누구인지 모르시겠어요? 윤정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미나는 점점 불안해졌죠. 혹시 준호 씨와? 맞아요. 준호의 아내였죠. 정확히는 전 아내고요. 미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윤정은 계속해서 침착하게 말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니까. 다만 윤정이 잠시 말을 멈추고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뭔지는 곧 알게 될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윤정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미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죠. 이때 준호의 핸드폰에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인사팀에서 걸어온 전화였죠. 준호 씨,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회사로 출근해 주세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내부 감사 관련 건입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고 나서 불안해졌습니다. 내부 감사라는 말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혹시 윤정이 뭔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방콕에 도착한 후 윤정은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진짜 목적이기도 했죠. 20년 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온 윤정은 미리 예약해둔 호텔로 향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깔끔한 부티크 호텔이었죠. 준호와 미나는 서둘러 다른 호텔로 향했지만 윤정은 천천히 여유를 즐겼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한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방콕의 번화한 거리와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눈에 들어왔죠. 20년 만에 혼자 여행하는 기분이 새로웠습니다. 다음 날 윤정은 방콕 시내를 둘러보았습니다. 왕궁과 사원들을 구경하고 현지 음식도 맛보았죠. 특히 태국 전통 마사지를 받으며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만의 시간이네. 윤정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를 챙겨야 할 필요도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자유로운 시간이었죠.
쇼핑몰에서 자신을 위한 옷도 몇 벌 샀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가족을 위한 물건만 사곤 했는데 이번에는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선택이었죠. 저녁에는 차오프라야 강변의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강 위로 지나가는 보트들과 대안의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죠. 홀로 있는 것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윤정의 제보로 인한 파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준호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인사팀으로 불려갔습니다. 준호 씨, 내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후배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에 대해서요. 인사팀장이 책상 위에 인쇄된 사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윤정이 제보한 그 사진들이었죠. 이것들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진들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같은 시간 미나도 승무원팀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미나 씨, 회사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상급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근무 중 음주 등에 대해서요. 미나 역시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올린 소셜미디어 사진들이 모두 증거가 되었거든요. 윤정은 방콕에서 사흘을 더 머물렀습니다. 아유타야 유적지도 구경하고 수상시장도 둘러보았죠. 매일 수진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여행 근황을 전했습니다. 엄마 정말 즐거워 보여. 목소리가 완전 달라졌어. 그래. 나도 이렇게 기분 좋은 게 오랜만인 것 같아. 많이 쉬고 와. 나는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딸의 격려를 받으며 윤정은 더욱 여행을 만끽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스파에서 하루 종일 휴식을 취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와 전신 마사지를 받으며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완전히 털어냈죠. 방콕에서의 마지막 밤 윤정은 호텔 루프탑 바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며칠 후 이 사건은 회사 내부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언론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죠. 대형 항공사 간부 후배 승무원과 불륜, 회사 자산 유용 의혹까지. 기사가 나가자 준호의 핸드폰에는 각종 언론사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즉시 준호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고 미나는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갔죠. 미나의 소셜미디어에는 악성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이번엔 팀장님, 갈아타기 진짜 빠르네 키읔키읔. 항공사 승무원이 이래도 되나? 예쁘긴 한데 인성이. 미나는 결국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사에서의 평판은 완전히 망가졌고 다른 항공사로 이직하는 것도 어려워졌죠. 준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를 해고했고 20년간 쌓아온 경력에 큰 오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하려 해도 이 사건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죠. 설상가상으로 미나는 준호를 차버렸습니다. 자신의 커리어가 망가진 상황에서 준호와 계속 만날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준호 오빠 미안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만날 수가 없어요. 미나는 차갑게 말하고 준호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지푸라기 잡듯 매달려 봤지만 미나는 더 이상 전화도 받지 않았죠. 결국 준호는 직장도 가족도 연인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은 빈집에서 후회해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으로 돌아온 윤정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건강한 햇빛에 그을린 피부, 여유로운 미소,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까지. 수지는 어머니의 변화에 깜짝 놀랐죠. 엄마 완전 다른 사람 같아. 되게 멋있어 보여. 그래. 나도 그런 기분이야. 윤정은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왔습니다. 방콕에서 돌아온 윤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혼자만의 시간이 그녀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죠.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던 윤정은 예전과는 다른 눈빛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어 사는 여자가 아니었죠. 엄마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수진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정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 보였죠. 그런가? 나도 그런 기분이야.
오랜만에 진짜 내 모습을 찾은 것 같아. 윤정은 딸과 함께 아침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았죠. 며칠 후 수진이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다시 해보고 싶은 일 있지 않아? 윤정은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나 엄마 예전 사진 봤어. 승무원 할 때 사진들. 너무 멋있더라. 눈이 완전 반짝반짝했어. 수지는 핸드폰을 꺼내어 윤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20년 전 윤정이 승무원으로 일할 때 찍은 사진들이었죠.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윤정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나도 다 컸어. 엄마가 진짜 하고 싶은 일 했으면 좋겠어. 엄마 인생이잖아. 딸의 말을 들으며 윤정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수진이 이렇게 자신을 이해해주고 응원해준다는 것이 고마웠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엄마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집에서만 지내는 모습 보기가 안쓰러웠어. 윤정은 딸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죠. 정말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다시 시작해보자고. 다음 날 윤정은 용기를 내어 예전 동료인 선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영은 현재 항공사에서 승무원 교육 담당으로 일하고 있었죠. 윤정아, 방콕 여행은 어땠어? 목소리가 완전 밝아졌네. 정말 좋았어. 그런데 선영아,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말해봐.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항공업계로 다시 돌아갈 방법이 있을까? 진짜야? 갑자기 웬 마음이 바뀐 거야?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승무원으로 다시 일하기는 나이가 많으니까 다른 방법이라도. 선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말했죠. 아, 진짜 완벽한 타이밍이다. 우리 회사에서 신입 승무원 교육 전담할 사람 찾고 있거든. 교육 전담? 응. 신입들 교육하고 멘토링하는 일. 너 같은 경험 있는 사람이 딱 필요해. 승무원 출신이면서 인성도 좋고 무엇보다 후배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말이야. 윤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승무원으로 직접 일할 수는 없지만 항공업계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20년이나 쉬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훌륭한 승무원이었는데. 그리고 지금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경험이야. 신입들에게 진짜 현장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 선영의 말에 윤정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면접 같은 건 봐야 하지. 당연하지. 하지만 내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일단 이력서부터 준비해봐. 그날 밤 윤정은 20년 만에 이력서를 작성했습니다. 승무원 경력, 교육 관련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죠. 일주일 후 윤정은 항공사 본사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나서니 기분이 새로웠죠.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면접장에 들어선 윤정은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면접관들이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죠. 윤정 씨, 선영 씨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승무원 출신으로서 교육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항공업계로 돌아올 수 있어서 설레네요. 면접은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윤정은 자신의 승무원 경험담과 교육에 대한 철학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죠. 신입 승무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서비스는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죠. 기술은 배우면 되지만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윤정의 답변에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윤정은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선영에게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죠. 윤정아, 합격이야. 면접관들이 너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어. 정말? 진짜로? 응. 다음 주부터 출근하면 돼. 축하해. 윤정은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20년 만에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수진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딸도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 나도 엄마가 자랑스러워. 고마워, 수진아. 내가 응원해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첫 출근 날 윤정은 단정한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출근하는 기분이 설레었죠. 사무실에 도착하니 선영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윤정아, 환영해. 이제 우리 동료야. 고마워, 선영아. 정말 꿈만 같아. 윤정은 자신의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죠. 책상 위에는 신입 승무원 교육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신입 교육이 시작돼. 이번 기수는 20명 정도야. 떨리네.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 넌 분명 잘할 거야. 그날 밤 윤정은 교육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신입 승무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고민하며 준비했죠.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교육을 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교육 첫날이 왔습니다. 윤정은 교육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20명의 신입 승무원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육을 담당하게 된 윤정입니다. 윤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습니다. 신입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죠. 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었어요. 설레고 떨리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고. 윤정이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신입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의 일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위에서 승객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책임지는 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소통이 가장 중요해요. 교육이 진행될수록 윤정은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신입들도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빠져들었죠. 선생님, 힘든 승객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신입이 질문했습니다.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런 분들도 결국은 사람이에요. 왜 화가 났는지 이유가 있을 거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교육이 끝난 후 신입들이 윤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좋은 이야기 들었어요. 선생님처럼 멋진 승무원이 되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윤정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윤정은 수진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첫 출근 어땠어? 정말 좋았어. 오랜만에 이렇게 보람을 느껴본 것 같아. 엄마 얼굴이 완전 달라졌어. 진짜 행복해 보여. 윤정은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행복했거든요. 20년 만에 찾은 자신만의 자리, 그리고 자신만의 꿈이었습니다. 윤정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출근하는 모습은 마치 20년 전 승무원이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자신의 선택이었거든요. 첫 주가 지나면서 윤정은 점점 교육 업무에 적응해 갔습니다. 신입 승무원들과의 호흡도 자연스러워졌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해주는 일이 즐거웠죠. 선생님, 어제 모의 훈련에서 실수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3살의 신입 승무원 지은이가 교육이 끝난 후 윤정에게 다가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어떤 실수였는데? 음료 서비스할 때 실수로 승객에게 흘렸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윤정은 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어. 나도 신입 때 비슷한 실수를 했거든. 정말요? 응. 그때 선배가 해준 말이 지금도 기억나.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했어. 윤정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지은을 격려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며들었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윤정은 자신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것이었죠. 한 달이 지났을 때 윤정은 첫 번째 교육 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신입들의 졸업식 날이었죠. 오늘로 여러분의 기본 교육이 끝납니다.
이제 진짜 하늘을 날 차례예요. 교육실에서 마지막 강의를 하는 윤정의 목소리에는 뭉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을 가르치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의 열정과 꿈을 보면서 제가 왜 이 일을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신입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윤정의 말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서비스는 기술이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교육이 끝나고 신입들이 하나씩 윤정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자신감을 얻었어요. 선생님처럼 멋진 승무원이 되고 싶어요. 힘들 때마다 선생님 말씀 떠올릴게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윤정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이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기뻤죠. 그날 저녁 윤정은 선영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윤정아, 정말 잘하고 있어. 신입들 반응이 너무 좋아. 고마워. 나도 이렇게 보람을 느낄 줄 몰랐어. 회사에서도 내 평가가 아주 좋아. 벌써 다음 기수 교육 맡아달라고 하더라. 윤정은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일이 인정받는다는 것이 뿌듯했죠. 그런데 윤정아, 너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어 보여. 그런가? 나도 그런 기분이야. 드디어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 집에 돌아온 윤정은 수진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재밌었어? 응. 신입들이 졸업하는 날이었는데 정말 뿌듯했어. 엄마가 행복하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 수진의 말을 들으며 윤정은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딸도 자신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고마웠죠. 두 번째 교육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더 자신 있게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한 달 동안 함께할 윤정입니다. 이번 기수는 25명으로 조금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죠. 오히려 더 많은 후배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꿈을 가지고 이 길을 걸었던 선배입니다. 물론 중간에 잠시 다른 길을 걸었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윤정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자 신입들이 더욱 집중했습니다. 인생에는 때때로 우회로가 있어요. 하지만 그 우회로에서 배운 것들이 결국 여러분을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교육이 진행될수록 윤정의 강의는 더욱 생생해졌습니다. 단순히 매뉴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들을 해주었죠. 승객 중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때로는 화를 내시는 분도 있고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도 결국은 사람이에요. 한 신입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우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왜 화가 났을까, 무엇이 불편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해결책을 찾아드리려고 노력하세요. 윤정의 답변에 신입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참내보다는 합리적인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아요. 이런 실질적인 조언들이 신입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윤정을 진심으로 존경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교육이 끝난 후 몇몇 신입들이 윤정에게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정말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돼요. 선생님, 저는 외모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요. 윤정은 이런 고민들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와 배경이 오히려 여러분만의 강점이 될 수 있어요.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승객들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윤정의 따뜻한 조언에 신입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윤정은 교육 업무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상급자들도 그녀의 교육 방식을 높이 평가했죠. 윤정 씨의 교육을 받은 신입들의 현장 적응력이 확실히 다르네요. 팀장이 윤정에게 말했습니다. 교육 내용도 좋지만 무엇보다 마음가짐을 제대로 심어주는 것 같아요. 이런 평가를 받으며 윤정은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윤정은 출근길에 우연히 옛 동네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준호와 함께 살았던 집 근처였죠.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과거야. 윤정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더 이상 그 시절의 자신이 아니었거든요. 회사에 도착한 윤정은 오늘도 밝은 미소로 교육실 문을 열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위기 상황 대처 매뉴얼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칠판에 오늘의 교육 위기 상황 대처 매뉴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입들이 윤정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존경과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윤정 역시 그들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죠.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매뉴얼대로 차근차근 대처하면 돼요. 윤정의 목소리는 안정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어 사는 사람이 아니었죠. 자신만의 날개로 당당하게 하늘을 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육실 창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하늘로 떠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정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죠. 자신도 이제 진짜로 이륙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윤정이 교육 업무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죠. 그동안 6개 기수의 신입 승무원들을 배출했고 그들 모두가 현장에서 훌륭하게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의 하루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가벼운 운동을 하고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죠. 수진과 함께 나누는 아침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새로운 기수 시작이지? 응. 이번에는 30명이나 돼. 점점 많아지고 있어. 엄마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엄마한테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수진의 말에 윤정은 조금 쑥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도 느꼈죠. 출근길에 윤정은 지하철에서 우연히 첫 번째 기수 출신인 지은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은이 밝게 인사하며 다가왔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당당한 걸음걸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은아, 어떻게 지내?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국제선 승무원으로 발탁됐어요. 정말? 축하해. 윤정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제자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뿌듯한 일은 없었거든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마음가짐 덕분에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었어요. 그건 내가 노력한 거야. 나는 그냥 방향만 알려준 것뿐이고. 아니에요. 선생님은 저희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세요. 지은과 헤어진 후 윤정은 기분 좋게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었죠. 회사에 도착한 윤정은 교육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기수 교육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화분에 심어놓은 작은 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죠. 윤정 씨,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동료 교육 담당자인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제자를 만났는데 국제선 승무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지은 씨요?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윤정 씨 교육의 결과물이네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윤정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윤정은 새로운 기수의 교육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죠. 1년이 지났지만 새로운 기수를 만날 때마다 여전히 설렜습니다. 교육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선 윤정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육실 안에는 30명의 신입 승무원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녀 비율도 적당했고 연령대도 다양했죠. 각자의 꿈과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윤정입니다. 윤정이 칠판에 자신의 이름을 쓰며 말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왜 승무원이 되고 싶어 하셨나요? 한 명씩 차례로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늘을 나는 꿈을 꿨어요.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각자의 답변을 들으며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순수하고 아름다운 꿈들이었죠.
정말 좋은 이유들이네요.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마음으로 이 길을 시작했어요. 윤정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승무원이 되었던 20년 전의 기억,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여정을 털어놓았죠. 인생에는 때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꿈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 다른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진짜 꿈은 언젠가 다시 찾아올 기회가 있어요. 신입들이 윤정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술만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 서비스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 수업이 끝난 후 몇몇 신입들이 윤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선생님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윤정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윤정은 회사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도시락을 먹으며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그녀의 일과 중 하나였죠. 하늘 위로 비행기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윤정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1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오후 수업에서는 실습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윤정은 신입들에게 직접 시연을 보여주며 설명했죠. 서비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기계적으로 하는 서비스와 마음을 담은 서비스는 승객들이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윤정의 시연을 보며 신입들은 감탄했습니다. 1년간의 교육 경험이 쌓이면서 그녀의 가르치는 실력도 훨씬 늘어났거든요. 하루 교육이 끝나고 윤정은 사무실로 돌아와 내일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 되었죠. 저녁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정은 문득 예전 살았던 동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곳으로 발걸음이 향하지 않았죠.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서 와. 오늘은 내가 저녁했어. 정말? 고마워. 모녀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엄마, 나 대학 입학하면 엄마 혼자 있게 되는데 괜찮을까?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오히려 내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더 기뻐. 엄마 정말 많이 달라졌어. 예전보다 훨씬 강해 보여. 윤정은 딸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강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밤이 되어 윤정은 침실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만난 첫날의 감상을 적어 내려갔죠. 오늘도 새로운 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나도 처음 마음을 되찾았다. 이제 정말 확신한다.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하루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죠.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하고 화장을 하는 모습에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출근길에 만난 지하철역 꽃가게 아주머니가 윤정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참 밝아 보이시네요.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네, 정말 좋은 일들이 많아요. 윤정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윤정은 어김없이 교육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마음을 가다듬었죠. 그리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여러분. 교육실 안의 신입들이 일제히 밝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칠판에는 오늘의 교육 위기 상황 대처 매뉴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은 신입들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 젊은 얼굴들이 몇 년 후에는 하늘을 누비는 멋진 승무원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오늘은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정이 신입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의 이유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꿈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거예요. 신입들의 눈빛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창밖으로 또 한 대의 비행기가 푸른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윤정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자신도 이제 진짜로 날고 있다고.
누군가의 그늘이 아닌 자신만의 하늘에서 자유롭게 날고 있다고. 윤정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지 1년.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고 새로운 기쁨이었죠. 자신을 믿고 자신의 가치를 알며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교육실에서 울려 퍼지는 윤정의 목소리는 자신감과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죠.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